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랑 문장의 오문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이것도 모든 언어마다 다 언어의 문법 체계마다 다 있는 것들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과 맥을 같이 하긴 하는데 문장의 오문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냥 연결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문장의 오문형은 영문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구성 요소는 그냥 이게 있어야 문장이다. 문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역할들을 하는 단어들이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주어랑 동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최소한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 돼요. 꼭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주어가 두 개씩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가 두 개씩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법 토익 같은 거에서 문법 문제 풀 때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동사가 한번 또 나온 상황이 있어. 그러면 이거 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문장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May the supervisor 이게 주어고 visit 동사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는 이제 목적어랑 얘네는 수식 하나죠. 다음으로 they 주어 replaced 동사 목적어로 할 뻔했네. 목적어는 이 친구들이죠. 이렇게 주어랑 동사 하나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다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랑 동사만 딸랑 있는 문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이렇게 있고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 동명사를 쓰기도 한다. 동명사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야 되네. 그래서 동사도 설명할 거 없는데 동사를 보면은 비동사 이런 것도 있죠. 비동사는 am, is 1인칭일 땐 am, 2인칭일 때는 are, 3인칭일 때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s, are 둘 다 써주고요. 이런 친구들 am, is, are 이 친구들의 원형이 바로 be라서 이를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리고 과거형은 was나 were이 될 거고 과거형이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대과거? 아무튼 그거 있죠. been 분사? 이게 과거 분사라고 그러나? 얘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 been 이런 형태도 있다. 과거 분사 형태이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과거인 형태일 때는 이게 bee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일반 동사 goes 이거는 3인칭 단수 앞에서 원래 go였는데 s가 붙은 거죠. 근데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e가 같이 와서 이렇게 goes가 된 거고요. will announce인데 announce가 동사인데 얘는 뭔가요? 얘도 동사입니다. 근데 얘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친구라서 조동사라고 불러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should, much 이런 것들이 있죠. much가 아니고 must, have 이런 것도 있고 will, would,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사 옆에서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will 같은 경우에는 이 announce라는 동사를 보조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미래형 발표할 것이다. 미래 시제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should나 must는 뭐 해야만 한다. 그런 것들, 당위성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조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서 봤었죠? she 이런 거. 단수니까 주어가 단수, 3인칭이고 단수니까 앞에 동사가 이렇게 s가 붙는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수일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estaurant도 3인칭 단수라서 앞에 동사 앞에 s가 단수, 동사 뒤에 s가 붙었죠. 그래서 혹시 3인칭 단수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나, 너 이런 것들 있죠. 나, 너. 영어로는 I, you. I, you? 네. 저 좋아합니다. 자, 나나 I 이런 것들이 바로 1인칭이에요. 1인칭. 인칭으로 쳤을 때 1인칭이 되고 너 이런 게 바로 2인칭이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럼 3인칭은 뭐냐? he, she 이런 거죠. 그녀와 그들. 그녀 그들이 아니고 그와 그녀 아니면은 그들, 우리들 이런 것들이 3인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점 한 50%짜리 정답이에요. 3인칭은 모든 게 다 됩니다. 모두. 단 I랑 U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3인칭이에요. 모든 것들. 이 다 3인칭이에요. I라 U를 제외한 모든 것이 3인칭이라서 3인칭은 여러 개 있으면은 복수가 되는 거고 이게 복수. 하나만 있으면 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restaurant는 뭐죠? I예요? 아니죠. U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인칭인 거예요. 자, 근데 restaurant는 몇 개예요? 지금 하나 얘기하고 있죠. 하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수로 온 거 아니에요. 복수 쓰면 DS가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3인칭 단수가 되는 거라서 이거에 맞게 동사도 단수 형태로 가야 된다. 왜? 영어는 개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언어니까. 자, 다음으로 employee 볼게요. employees죠. 그럼 이건 뭐예요? I예요? 아니죠. U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인칭이에요. 3인칭인데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복수. 복수니까 그거에 맞게 동사도 바꿔줘야 되는데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 참석하다. 의 동사 원형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성 요소를 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동사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에 맞게 동사가 샤라락 바뀌어야 되고 또 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에 맞춰서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동사까지도 이렇게 변형을 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와 보어가 있어요. 네, 목적어는 뭐 이렇게 써있네요. 뭐 동작에 행해지는 대상.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거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보어는 보충해주는 거고 목적어는 뭔가 이게 당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시면은 다 지우고 목적어 보시면은 Mr. Roy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Mr. Roy 씨는 received 받았습니다. 뭘 받았지? 뭘 받았냐? An invitation 초대장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목적어예요. 아 뭘 받았지? 뭐 했지? 아 그렇구나 하게 해주는 그것들이 다 목적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Customers 고객들은 are happy 행복합니다. 만족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만족한 거지?
뭐에 대해서 만족했냐면 the features of the new item. new item의 features, 특징들에 대해서 만족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거의 특징들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거의 특성들이. 아, 그런 거에 만족을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친구들. 이게 목적어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목적어 이제 구가 명사구 형태로 목적어 온 거죠. 그래서 구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 건데 단어 덩어리예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구 아니면 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어 여러 개가 왔는데 이게 이게 문장이냐 문장이 아니냐 를 따졌을 때 문장이면 절, 문장이 아니면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뭉탱이가 있어. 뭉탱이가 있는데 뭉행이 티그시 뭉탱이가 있는데 이게 문장이냐 문장이 아니냐 문장이 맞냐에 따라서 X를 그어버렸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 말이 달라져요. 아니면 구, 문장이 맞으면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문장은 주어 하나랑 동사 하나가 있어야 문장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래서 단어 뭉탱이가 왔는데 그 안에 문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하나씩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 있다, 둘 다 하나씩 있다. 그럼 문장이네. 그럼 우리 이걸 절이라 부르자. 봤더니 동사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주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걸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남겨두고 여기 있는 것만 좀 지워볼게요. 이제 이런 게 명사 구가 되는 건데요. 보면은 단어가 여러 개가 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왔네요. 많이 왔네. 왔는데 보니까 the features 명사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of the new item 얘네들은 of가 전치사라서 전치사를 이렇게 중심으로 앞에 있는 features를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명사,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동사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구입니다. 반대로 동사만 있어도 그게 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사 구라고 부른다. 반면에 여기는 관사 앞에 명사 하나 왔으니까 명사 구는 아니고 그냥 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목적어는 아무튼 명사들이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명사나 명사 구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래서 대명사도 그건 명사니까 올 수가 있는 거겠죠. help us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 팀이 information technology 팀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네, 도와줄 것이다. 뭘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목적어로 왔다. 다음으로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죠? To move out. 이사 갈 것을 soon 곧. 그런 약속을 했구나. 이게 목적어요. 나는 I enjoy 즐긴다. 뭘 즐겨요?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걸 즐기는 거야. Harry is seeking. 현리 씨는 찾고 있어요. 뭘 찾아요? Helpful advice. helpful advice 찾는구나. On reducing costs. 비용 줄이는 것에 관한 advice를 찾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볼드체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문장이 이게 안 좋아요. 원래 이게 목적어입니다.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네, 문장 책이 좀 잘못됐네요. 다음으로 이제 보어에 대해서 볼게요. 보어는 뭐냐 하면 얘가 있으면 그냥 동사가 전부 equal이 된다. 등호가 된다. 동사를 equal 등호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보어가 있으면은 이 동사들을 전부 등호 표시로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경우는 목적격 보어라 그게 안 되지만 주격 보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면서 하면 돼요. She is 그녀는 a marketing expert 마케팅 전문가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she는 a marketing expert 해도 말이 되죠. 이것도 this building는 accessible to anyone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주격 보어예요. 이거 is라서 비동사라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문제 풀어주면서 보여드릴게요. 비동사가 아니어도 주격 보어에는 이 등호가 올 수 있다는 거, 동사를 등호 취급해도 된다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주격 보어는 근데 이거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예요. 그러니까 보어에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어를 꾸며주고요. 보충해주고요. 하나는 목적을 보충해줘요. 그래서 이게 보충해준다 할 때 보어를 써서 이게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주어를 설명할 때 주격 보어, 목적을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참고로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 영어로 쓰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려나? 네, 그렇겠죠.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목적어는 이렇게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니까 올 수 있는 거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명사처럼 역할을 할 때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네들은 명사처럼 역할을 하겠죠. 동명사니까 뒤에. 아무튼 반면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 있다. 왜? 보충해주는 애니까. 보충해주는 거나 아니면 설명해주는 애라서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보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어를 꾸며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 꾸며주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문장도 보면은 이 chairman이라는 명사가 힘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둘이 등호 관계예요. 그는 의장인 거죠. chairman인 거죠. people, 사람들은 elected, 선출했습니다. 누구를? him, 그를. 뭐로 선출했어요? chairman으로, chairperson으로 선출을 했어요. 의장직을 선출한 거죠. 나는 consider, 생각합니다. the rate, 그 요금이 expensive,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rate는 equal expensive, 비싼 거죠. 이렇게 등호가 성립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목적어나 보어를 찾아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 목적어나 보어에 대해 감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그는 bought, 샀습니다. 뭘 샀을까요? movie ticket, 티켓을 샀네요. 온라인에서. 그러면은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뭘 샀어요? 목적어를 샀어요. 목적어는 바로 영화 티켓 2장. 온라인에서 샀나 보네요. 수시간에 이런 게 되는 거고. 다음, 그들은 suggest, 제안했습니다. 뭘 제안했죠? changing the travel plans, 여행 계획을 바꾸는 걸 제안했습니다. 근데 무슨 여행이에요? for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있는 여행. 이게 결국 travel plans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changing the travel plans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다음, the flight
flight는 어떻게 됐어요? late. 늦었어요. 이거 이퀄 관계니까 사실 비동사는 다 그 비동사 뒤에 주격 보고 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비동사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등호 표시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flight는 늦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한 거예요. 이 형용사랑 등호 관계 있는 거죠. 비행기가 곧 늦은 거니까요. Due to heavy snow. 폭설로 늦었다. 다음으로 Barbara Webster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is네? 그러면 그냥 등호 써버려. 그냥 쭉쭉 그어버려. A fashion model. 이 사람은 패션 모델이다. 그쵸? 이 웹스터란 사람은 패션 모델이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is를 보면은 비동사를 보면은 등호를 그어버립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찾았습니다. They found the conference room. 컨퍼런스 룸이 empty, 비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 conference room empty 이게 이 conference room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 empty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이 room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 잘 맞춰줘야 된다 라는 것. 동사 이렇게 단수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s가 붙고 복수일 때는 원형이 오고 1인칭이나 2인칭일 때는 s 붙거나 그런 거 없죠. 1인칭이나 2인칭은 단수인 게 당연히 이렇게 특정이 되니까 아마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가 있고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만 올 수 있고 목적어는 명사만 올 수 있다.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랑 목적어 둘 다 명사만 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쪽 애들은 다 이 친구들도 다 결국 명사처럼 쓰일 때에만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보어는 보충해주는 친구들이라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문장의 어문형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려면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 마치겠습니다.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일문형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맞다. 이 문장의 오문형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영국 왕실에서 그 언어학자인가 한 명 고용해가지고 야, 너 우리 영어가 영국이니까요.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 이래가지고 시켰나? 아무튼 어떤 언어학자가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했더니 영어는 크게 이 5가지 형태를 가지더라 하면서 발견한 게 이 오문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틀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 모든 영어 문장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성을 따라가거든요. 이 5가지 문형을.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문장 같은 거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요. 네. 아마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어문형은 나름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1문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이에요. 주어랑 동사 하나씩 있는 거죠.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인데
그게 바로 1문형입니다. 이렇게 1문형이에요. 다음은 이제 1문형 뒤에 뭐가 붙었어요? 주격보어가 붙었어요. 이게 2문형이에요. 이거 문형들 각각 예문을 하나씩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만들어두면은 외우기가 편합니다. 이 문형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주어랑 동사 하나씩 있는 문장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 sleep. 나는 잔다. I go. 나는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격보어. 주격보어는 뒤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오는 거니까 뭐 I am a student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씩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I am a student. 주어, 동사, 주격보어. 이렇게 이문형.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공부하는 이런 문형들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3문형. 이번에는 주격보어 대신에 목적어가 왔죠.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뭐 I love you. 가장 아주 단순한 형태의 3문형. I, 주어, love, 동사, you, 목적어. 이렇게 3문형을 이렇게 3문형이 있다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4문형은 목적어가 2개씩 와요. 바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문형. 우리가 아까 보어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네요. 바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온다. 얘네들은 equal 관계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주어랑 equal 관계야. 위에 2문형은. 그래서 5문형은 우리가 아까 봤던 거네요. 네. 그럼 이제 4문형만 좀 알아보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1문형. 뭐 일단 간단하게 한 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토익 점수가 많이 좋아지면 그럴 때 뭐 외우세요. He arrived. 주어, 동사. 이거 주어, 동사. In Boston. 얘는 수식어. 수식어는 생략해도 되는 친구들이죠. 네, 이런 친구들 빼고. This machine works.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1문형이다. 2문형. 는 딱딱 그으면 돼요. 왜냐면 2문형은 모두 주격보어가 오니까. 동사를 등호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w product, attractive. new product는 어떤 거예요? attractive한 거예요. 매력적인 거. 제임스는 어떤 친구예요? a sales manager. 뭐 영업부장이에요. woman은 어떤 woman이에요? awake. 깨어있는 woman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깨어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stay인데 그냥 등호 그어버렸어요. 이래도 말이 된다. 이게 이 문형이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네요. The new manager죠. manager이겠죠. 주어랑 동사 하나씩 와야 되는데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수식어. 그래서 manager. manage는 관리하다, 겨우겨우 해내다 뭐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또 동사가 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니저가 맞는 거죠. 다음으로 the investor. 동사가 아니고 주어가 이미 왔어. 그럼 다음에 동사가 오면 돼. 동사가 오면 돼. 근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 late는 형사죠. 얘는 수식어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 전체가 다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전치사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아무튼 동사가 오면 되겠다. 이렇게. alright.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 late니까 사실 해석을 해도 문제에 맞출 수 있어. 도착하는 중인 게 늦은 거예요? 아니면 도착을 했는데 그게 늦은 거예요? 도착했는데 늦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arrived가 된다. 다음 우리의 new office는 공간이다. 일리는 없죠. 널찍하다. 이것도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가 이제 명사, spacious는 형용사니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의미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의 새로운 사옥은 우리의 신사옥은 회사 사옥은 공간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spacious가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Mr. 제킨스 씨는 is네요. equal, a reliable employee가 돼야겠죠. 신뢰할 만한 고용되었다. 신뢰할 만한 고용된이 아니고 이렇게 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사가 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와야겠죠. employee, 직원이다. 다음, she looks angry. 이것도 이문형이니까 이렇게 이퀄이 되네요. 그녀는 angry, 화났다. 어때요? 이문형일 때는 그냥 모든 동사를 등호로만 놔둬도 말이 됩니다. angry, 그녀는 화났다. 오늘 화나게, 이거 부사죠. 뜻도 해석도 안 돼요. 그 angry를 쓰면 그녀는 화가 나게 보인다. 오늘 화가 나게 보인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게 이런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죠. 그녀가 angry가 맞는 거죠. 다음으로 3, 4, 5문형 3문형 I love you 같은 거요. 그는 주어, 동사, 원한다. 목적어 뭘 원해요? To renew his magazine subscription 구독권 갱신 renew 를 원한다. Caroline 주어 receive 받았다. 뭘 받았어요? A package 소포를 받았어요. 조동사 목적어 이런 거고 5문형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목적어 보어 배울 때 배웠던 거죠. 이런 걸 5문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equal 관계, 등호 관계 여기도 등호죠. 그래서 the play play가 명사로 쓸 때는 연극입니다. the play made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the audience를 관객을 만들었어요. 관객이 어떻게 되게끔 만든 건가요? excited 신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audience는 신난 거죠. excited 그들은 찾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걸 생각하게 됐나요? The company가 competitive, 경쟁력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Serena called. 세레나는 불렀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를 easy task라고 손쉬운 일이라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easy task인 거예요. 이게 5문형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온 이 친구들이 5문형이고요. 자, 4문형 대망의 4문형은 그럼 뭘까요? 목적어가 2개 나온 거예요. 근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온 건데 여기 있는 예문들 좀 어려워 보이네요. 대표적인 4문형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give 나는 줬어요. 누구한테 줬는데? 그에게 him. 뭘 줬는데? A gift. 선물을. 제가 4문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4문형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목적어 2개씩 나옵니다. 목적어 2개씩 나오게끔 만드는 동사들이 바로 4문형에 있는 이런 동사들인데요. 얘네를 이제 암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암기하면 좋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했고요. 언젠가 여러분들 토익 점수가 높을 때쯤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들도 보면은 Miss Page 씨는 told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했는데? Mr. Benson. 벤슨에게 말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했는데? Some details about the project.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얘기했다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두 번 물어보게끔 만드는 것들이 사무형이에요. 볼까요? 여기 다음 문장도 John. John은 sent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데? Sales Director. Sales Director. 영업부장에게 보냈대요. 뭘 보냈는데? Last year's sales report. 작년 매출 보고서를 줬구나. 이렇게 두 번 물어보게끔 누구인지, 뭘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두 번 물어보게끔 만드는 것들이 사문형입니다. 예, 이렇게 예문도 있네요. 넣지 말걸 귀찮은데 해보겠습니다. 자, we 주어 want 원한다 동사 그리고 동사가 왔는데 동사가 또 올 수는 없죠. 동사 하나 주어 하나가 문장의 기본 원칙이니까 to get 투부정사가 옴으로써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목적어가 오게끔 된 거죠. To get suggestions 제안서 for this project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갖는 거를 제안서를 갖는 거를 원한다는 거죠. 다음 you 당신은 should check 조동사예요 이거 should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돼요? the respond냐 response냐 뒤에는 carefully 부사고요. response 이게 명사예요. 이런 거 이제 암기를 해야죠. 이게 응답이라는 명사고 respond는 응답하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두 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response 명사 응답을 신중히 체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문장이에요. 다음 the magazine 그 잡지는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죠? subscriber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뭘 줬느냐? free gift를 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바로 사문형이죠. 사실 여기서 give가 대표적인 사문형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독자들에게 free gift를 줬다 그런 내용이고요. The attendees attend는 참석하다인데 뒤에 e가 붙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자가 되는 건데 뒤에 여러 명이라서 s가 붙었네요. 그러면 참석자들이 되는 거죠. 참석자들은 found 알게 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뭘 찾았죠? The present 그 발표가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오형식 easy라는 친구가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오형식이구나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명사, 형용사만 와야 되는데 얘는 부사죠. easily는. 그래서 사실 해석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긴 해요. 프레젠테이션이 쉽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 이해하기 쉽게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이상하죠. 이해하기 쉬운 발표가 말이 되는 거지 이해하기 쉽게 발표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The committee members 위원회의 위원들은 elected 선출했습니다. 투표를 뽑았습니다. Mr. 브라운 씨를 대표자로 president로 presidential 이거는 형용사예요. 대통령 직속의 대표격의 그런 뜻인데 아무튼 Mr. 브라운을 대표자로 뽑은 거겠죠. 선출을 한 거니까. 그래서 president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시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장의 명사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여러분들은 명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사가 아니구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문장은 5문형이 있는데 1문형에서 5문형까지 이렇게 쫘라라락 있는데 이런 거 알아두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 또 문법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각각 1문형부터 5문형까지 5가지에 해당하는 예문을 여러분들 하나씩 외우셔서 아주 간단한 거, 뭐 I love you 이런 거 3형식, I sleep 1형식, I work 1형식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외워서 5형식에 대한 암기를 잘 하실 수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